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슬라이드 좀.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네, 네. 네. 이 보면은요, 우리 그 왕조연이라는 중국 배우죠. 리프팅의 목적은 예전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노화의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젊었을 때는 연부 조직하고 골격이 밀착돼 있고 또 연부 조직하고 연부 조직끼리 그 여러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레이어가 또 느슨해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느슨해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살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밀착이 있었을 때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당겨도 중력에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프팅이라는 것은 느슨해진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리주베네이션 영어로는 다시 이렇게 젊어진다. 회춘이라는 한자어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밀착이라는 키워드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이게 밀착을 돕는 것들이 사실 써마지, 뭐 울세라, 필러, 뭐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이 다 밀착을 돕기 때문에 실제로 리프팅이라는 그 언어 그 자체,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밀착을 돕기 때문에 리프팅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리프팅 레이저, 뭐 리프팅 필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안면 거상. 사실 이 동안 시술의 끝판왕 제일 궁극적인 안면 거상. 그 안면 거상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됐고 또 역사도 길고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긴 하지만 안면 거상이 좀 큰 수술이고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안면 거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이 뭐 실리프팅 그 다음에 개발된 거예요. 먼저 안면 거상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 거상의 특징을 위에서 아래로 올려주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그런 물리적인 여러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실리프팅 또 뭐 최소 절개 미니 리프팅 또 안면 거상의 절개를 좀 짧게 하는 리프팅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파생적인 시술들이 그 얼마나 장단점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네, 요새는 100세 시대이고 긴 인생을 좀 건강하게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젊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형외과나 아니면 피부과 뭐 어떤 의원들, 한의원들 모두 다 약간 이 안티에이징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특히 그중에서도 물리적으로 당기는 안티에이징에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리프팅 수술에서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길 원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하는 안면 거상술이 효과가 좋고 가장 확실한 리프팅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미용 레이저라든지 실리프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체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시술이 조금 침습적이고 회복 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 간단한 시술은 뭐 물론 편하고 회복 기간이 적지만 조금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중간 단계 즉 레이저라든지 실리프팅보다는 조금 더 침습적이고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최소 절개 미니 리프팅, 국소 마취 안면 거상, 부분 안면 거상 이렇게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최소 절개 미니 리프팅과는 다르게 국소 마취 안면 거상, 부분 안면 거상은 우리 스마스라고 하죠. 얼굴의 아래층, 박리를 포함하는 거상의 개념을 가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안 수술은 이렇게 노화로 느슨해진 연부 조직을 끌어올려서 뼈에 밀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노화에 따른 잉여 조직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 리프팅에서는 이렇게 돌기 모양의 실로 조직을 잡아서 위로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잉여 조직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리프팅 효과를 내기 힘듭니다. 또 리프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잉여 조직이 얼굴의 옆면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광대 부분이 넓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복 기간과 간단함 때문에 요새 많이 하는 수술이 최소절개 미니 리프팅입니다. 병원마다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 합니다. 수술은 관자 혹은 귓볼 쪽에 한 1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하고 조직을 당기고 실등을 이용해서 당깁니다. 그리고 남는 여분의 피부를 관자, 귓볼 등에서 정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수술은 거의 실리프팅 정도의 붓기와 아주 작은 절개선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수술이고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한 수술인데요. 첫 번째는 관자에서 1-2cm 그리고 귓볼에서 1-2cm 절개로는 사실 남는 피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절개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자칫 조직을 많이 당기려고 한다면 절개를 해서 당기는 부위와 그 주변 조직과의 왜곡이 발생해서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수술 중에 피부 아래층, 즉 스마스가 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안면 거상 수술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어 작은 절개로 실을 넣어서 스마스를 당기면 스마스를 조작하고 당긴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스마스 아래를 박리해서 당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즉 스마스가 실에 어묵꼬치 접히듯이 리프팅이 되게 됩니다. 스마스를 박리하지 않으면 스마스 자체가 당겨지는 것도 이렇게 어묵꼬치 접히듯이 당겨져서 많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계점은 그마저도 조금 오래 유지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치즈를 실에 매달아서 천장에 걸어 놓으면 우리가 중력으로 인해서 실이 치즈 속으로 파고들어 치즈가 뚫려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치즈 와이어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최소절개 미니 리프팅에서도 스마스의 조작이 이와 같이 중력에 의해 실이 스마스로 파고들어서 결국 오랜 기간 리프팅 효과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왜곡 현상을 피하기 위해 실리프팅과 최소절개 미니 리프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당김의 정도를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고 강도를 조절해야 돼서 효과에 부족함이 생깁니다. 또 실리프팅은 물론이고 최소저액의 미니 리프팅 같은 경우도 스마스 아래를 박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스마스 조작 방법이 실로 묶어서 당기는 방식이라 효과와 유지 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실리프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안면 거상을 극단적으로 줄여준 거. 사실 이제 쌍꺼풀을 예전에 만들 때는 절개를 해서 그 라인을 유착시키는 방법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 대신에 그 유착 대신에 실로만 이렇게 거는 그 비절개 매몰법들이 나와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실제로 그 비절개 방법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지금 안면 거상이 절개법이라면 이 실리프팅이라는 게 비절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처진 조직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똑같으니까. 다만 실리프팅은 아까도 이제 김학영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당겨지는 부분하고 당겨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실리프팅의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보조개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보조개 있는 부분은 당겨지고 그 주변은 당겨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딤플링 현상 때문에 많이 당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실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연속적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프팅의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것 이외에 이렇게 많은 실을 넣어야 된다는 단점. 이물질을 많이 넣는다면 이렇게 이물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리프팅은 이렇게 굴곡과 많은 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물질, 이물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리프팅 자체가요. 사실은 잘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당겨주고 텐션을 잘 조절을 하면 효과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마치 거상을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좀 너무 짧고 또 이 딤플링, 이 보조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길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은 실리프팅보다 이제 실리프팅 대신에 약간의 절개, 뭐 2-3 센티의 절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죠. 여기서 보면 이분 보면은 인제 외국에 이게 부분적으로 절개를 하고 엘라스틱 굼으로 끌어올린 경우예요. 이게 인제 엘라스틱 굼에서 인제 수술 잘 됐다고 나온 거야. 예 물론 뭐 대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절개를 귀 앞쪽으로 요만큼 절개를 했죠. 요렇게 요만큼 절개를 했죠. 근데 이 방향으로 인제 요만큼이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직은 가로에 처짐과 주름이 있었는데 이 귀의 앞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만 당겨지고 그 주변은 당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방향의 주름이 세로 방향으로 밴드로 바뀌는 현상이 생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거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만큼 이 리프팅의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최소 절개에 관한 이 방법을 그렇게 많이 강하게 쓰기가 어렵다. 그 효용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별건 아닌데 아까 예. 이거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현재 슬라이드 요거 눌렀습니다. 이렇게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름을 펼 때 말이죠. 이렇게 가운데만 당기면은 주변하고 가운데는 많이 펴지고 주변은 덜 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면 거상이라는 게 일정한 정도의 절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그렇게 동시에 넓은 부분을 펴야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죠. 그래서 '안면 거상이 부자연스러울 거다. 안면 거상이 너무 큰 수술이니까 부자연스러울 거다.' 하는 건 오히려 기대가 정반대예요. 사실 부자연스러운 리프팅의 대부분이 절개선을 너무 짧게 해서 또는 실리프팅을 너무 많이 강하게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그래서 이 거상 리프팅에는 어느 정도의 길이 특히 면 대 면으로 당겨 줘야 된다는 그런 그 면 대 면으로 당겨야지 자연스럽다는 점 때문에 절개선이 어느 정도는 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동영상을 넣어 가지고 네. 그래서 면 대 면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어색한 점이 너무 절개선이 짧을 때는 어색한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면 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절개선이 필요하고 2-3 센티미터의 절개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제 굉장히 시니어들 70세 넘는 분들의 절개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구렛나루 앞에서 시작해서 이 구렛나루 앞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렛나루를 통과하고 그리고 귀 앞쪽을 지나서 귀 뒤쪽으로 가서 다시 뒤쪽 헤어라인의 끝까지 훨씬 더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절개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부분에서는 요 광대 쪽 아래쪽 부분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요 부분에서는 입꼬리 쪽을 끌어올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턱선을 끌어올리는 거고 이 뒤쪽, 귀 뒤쪽에서는 목선을 끌어올리는 거죠. 각각의 매칭이 돼서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개선이 여기서 2, 3cm다 그러면 당겨지는 부분은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변보다 많이 당겨지면 세로주름이 생기고 가로주름이었던 부분이 세로주름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면거상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길게 해야만 하는지 이 안면거상 본연의 이 박리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절개선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국소마취 안면거상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안면거상술은 스마스 박리 그리고 충분한 절개선으로 잉여 조직 절제라는 면에서 다른 리프팅 수술과는 차별화되고 그런데 절개선의 길이 때문에 너무 큰 수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면거상술에서도 전체를 절개하는 안면거상술 외에 여러 절개가 작은 수술의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전체 안면 거상만 알고 계신데요. 이렇게 관자부터 해서 귀 뒤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가 전체 안면 거상이고 우리가 부분 절개로 얼굴 앞부분을 거상하는 미니 거상 이렇게 관자부터 해서 귀 앞부분만 절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 부분을 거상하는 우리 히든 거상 귀 뒤쪽으로 해서 헤어라인 쪽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게 귓볼 주변으로만 절개를 해서 리프팅을 하는 국소마취 안면 거상 수술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수술은 사실 이 수술이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요 정도 절개로 절개를 줄이고 최소 절개 리프팅이 아닌 안면 거상 효과를 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의 조직의 밀착과 잉여 피부의 제거라는 거상술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그 범위를 다소 줄이고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거상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국소마취 안면 거상입니다. 보통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우리 턱 라인 무너짐과 그리고 입가주름 요 부분입니다. 얼굴의 가장 아랫부분이 보통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국소마취 안면 거상의 절개는 앞에서 봤던 최소 절개 미니 리프팅보다는 절개를 조금 더 가져감으로써 잉여 피부 제거를 충분히 함으로써 왜곡 현상을 줄이는데 절개는 이 귓구슬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귓구슬 뒤로 절개를 해서 흉을 줄이고 그리고 귓볼 앞쪽 그리고 귀 뒤로 절개를 하여 흉을 숨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밖에 보이는 흉은 우리 귓볼 앞부분 한 1에서 2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에 숨겨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국소마취 혹은 가벼운 수면 마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소마취 안면 거상은 미니 리프팅, 실리프팅 계열의 수술이 아니고 심층 안면 거상의 원리에 의하여 심층 스마스 아래를 박리하고 당겨주는 정통 안면 거상술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훨씬 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절개지만 공간을 만들어서 스마스 박리와 리프팅을 하는 정통 안면 거상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소마취 안면 거상을 시행하는 수술 장면이고요. 스마스를 그냥 실로 거는 것이 아니라 피부층과 스마스층 그리고 스마스 아래층을 박리해서 리프팅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절개선을 무서워하는 환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만든 수술이 국소마취 안면 거상 수술이고요. 피부 절개를 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스마스 박리는 완벽하게 시행하는 안면 거상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소마취 혹은 수면 마취로 1시간 정도의 수술이 끝나는 장점이 있고 안면 거상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한 직후에도 보이는 흉이 아주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요즘 안면 거상의 최신 트렌드는요. 심층 밀착 안면 거상이라고 해요. 심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이라는 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조직을 골격에다가 밀착시키는 거죠. 밀착시키는 방법은 아래서 그 조직의 살들을 바짝 붙여주는 거거든요. 슬라이드 다시 이제. 네네. 바짝 붙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 모든 텐션을 전부 다 심층에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의 피부는 요렇게 지금 요 오렌지를 왜 뜬금없이 오렌지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오렌지의 이 흰 부분이 바로 심층 레이어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오렌지의 이 노란 부분이 피부 레이어. 지금 여기 이게 MRI 사진인데 이 바깥쪽의 피부 부분하고 특히 얼굴에서는 이 안쪽까지 꽤 두꺼운 연부 조직이 있거든요. 이 연부 조직의 두꺼운 심층 연부 조직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피부는 부드럽게 당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안면 거상은요. 피부를 당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 텐션 당겨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바깥쪽.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안면 거상하고 나서 이렇게 당기는 모습이 보여서 이거 이상하다. 안면 거상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전통적인 안면 거상이 피부를 당겨주는 클래식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바깥쪽에 당기는 느낌도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절개부가 넓어질 이게 당겨짐이 있기 때문에 넓어질 가능성이 있죠. 흉터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심층 안면 거상은 마치 이 정장 아래쪽, 자켓 아래쪽에다가 조끼를 입는 이유가 조끼를 타이트하게 조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이게 타이트하게 이 조끼의 모든 텐션을 주고, 그러니까 심층부의 모든 텐션을 가져가고 바깥쪽의 피부는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바깥쪽 피부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촉감과 질감을 원래의 촉감과 질감을 유지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개부 그러니까 이제 안면 거상 흉터가 절개선이 당연히 좀 어느 정도 길죠. 그 흉터가 훨씬 더 미용적으로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안면 거상에서 최신 트렌드는 B플레인 심층 안면 거상입니다. 심층 밀착 안면 거상이거든요. 그런데 심층을 당기려면은요. 2-3mm 가지고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심층 자체를 지금 만약에 이런 것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빨간 심층을 닫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느 정도는 열어줘야죠. 이걸 안 열고 저걸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2-3cm 가지고를 절개를 하고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2-3cm를 가지고 스마스를 당긴다. 아니 당연히 얼굴 전체가 다 스마스인데 당연히 당기죠. 당연히. 실리프팅도 스마스 당기는 거고 최소 절개도 스마스 당기는 거고 안면 거상도 당연히 스마스를 당기는 건데 중요한 건 스마스를 아래쪽에서 박리한 후에 스마스 아랫면을 박리한 후에 당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질 때 살이 요렇게 처져요. 왜 그러냐면 그 살 속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고정인대가 있어. 고정인대가 있으니까 처질 때 한꺼번에 처지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이렇게 고정인대 앞뒤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냥 당기면 어떻게 돼요? 아까 김학영 원장님이 얘기하듯이 내가 그거 어묵 당기듯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놓게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심층부를 밀착하기 위해서는 심층부 아래쪽을 박리해야 되는데 그 박리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고정인대 심층부를 이 골격에 붙이고 있는 고정인대를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걸 풀어줘야지만 이렇게 각각 부분에 이렇게 각각 쳐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당겨서 밀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최소 절개
뭐 미니 리프팅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거는 오히려 분류를 하자면 실리프팅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개선, 그러니까 대개 뭐 요렇게 아까 인제 귓볼을 돌아가면서 이 귓구슬 쪽 뒤쪽으로 귓구슬 이주라고 하는데 그 뒤쪽으로 돌아가서 절개를 최소한으로 감춰주는 방법. 또는 사실은 인제 국소 안면거상이라고 그러면 인제 고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와 비슷하게 팔자주름을 당기고 싶다. 팔자주름을 당기고 싶다 그러면은 뒤쪽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앞쪽 부분, 우리 안면거상의 전통적인 절개선의 앞쪽 부분만 이용하는 거고, 또 나는 목 처짐만 개선하고 싶어. 내가 사실 그걸 하고 싶은데. 목 처짐만 개선하고 싶어. 그러면 귓볼을 뒤쪽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귀 뒤쪽에 절개하는 이유는 목을 당기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최소 절개처럼 2-3cm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은 절개선이 길다와 절개선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분류를 한다면 최소 절개 리프팅은 실리프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심층의 박리, 아까 심층의 그 고정인대를 풀어주기 위한 심층의 박리, 네, 는 국소 안면거상에선 하는데 반해서 최소 절개 리프팅에서는요, 심층 박리는 안 하고 피하 박리는 해요. 피하 박리. 그러니까 넓게 그러니까 그 2-3cm 가지고 피하 박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심층 박리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마스 아래쪽으로 박리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이렇게 광고 같은데 스마스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안면거상 할 때 스마스를 박리해서 올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소 마취로 이게 전신 마취 안 하고 이렇게 좀 국소 마취로 가능하냐. 예. 이게 둘 다 국소 마취로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약간 에러도 많았는데, 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고, 사실 이제 안면거상이라는 것들이 제일 진짜 끝판왕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런 최소 절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절개를 하지만 효과가 있고 또 마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국소 마취로 그러니까 가벼운 뭐 수면 마취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님께서 나이가 드니 볼살은 없어지는데 또 처지긴 합니다. 살도 없는데 처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이거는 나이가 드시면요 얼굴이 처지기도 하고요. 이제 처져서 처진 부분이 이렇게 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로 꺼진 부분에 뭘 넣으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처진 거를 리프팅해서 볼륨을 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생리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볼살이 없어지는 분들은요, 아마 동년의 그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젊어 보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볼살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처질 살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볼살이 생기면은요, 아래쪽으로 처질 거예요. 리프팅을 안 하고 볼살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학의 원장님이 절대로 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볼이라는 거는 완전히 골격하고는 붙어 있는 조직이 아니죠. 여기 보면 볼살이, 여기는 광대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엔 턱뼈예요. 턱뼈와 광대는 이렇게 캐스터네츠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볼살. 그러니까 캐스터네츠의 위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볼살은 굉장히 모바일한, 그냥 이렇게 걸려 있는 조직이죠. 이거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100% 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은 뭐 이 리프팅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주의할 건 볼살이 없어지는 상황에다 뭘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러블리 수진님께서 실리프팅은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궁금합니다. 실리프팅은 효과가 엄청 짧다고 들었는데 미니 리프팅과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리프팅 효과는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시술하는 의사마다 설명이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이하, 6개월 이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미니 리프팅과 그렇게 큰 차이 미니 리프팅이 실리프팅과 그렇게 큰 차이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니 리프팅은 거의 실리프팅과 얼추 비슷한 수술인데 약간 여분의 조직을 살짝 잘라낼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리프팅과 미니 리프팅이란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니 거상, 미니 리프팅 뭐 말이 되게 많고 사실 병원마다 그게 다르고 사실 그냥 우리 그 김학의 원장님이 아까 해냈죠. 실리프팅과 안면 거상 그 사이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 그 병원마다 얘기하는 것도 다 달라요. 미니 리프팅하고 미니 거상도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상이란 말이 사실 리프팅이란 말에 그냥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리프팅은 좀 가벼운 개념, 거상은 조금 더 좀 적극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긴 해요. 근데 그냥 미니 리프팅하고, 그러니까 사실 실리프팅과 미니 리프팅의 차이, 미니 리프팅을 어떻게 하는 미니 리프팅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이게 미니 리프팅 그러면 이제 아까 최소 절개, 이렇게 미니 리프팅, 요만큼 절개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냥,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근데 실리프팅, 굳이 미니 리프팅을 분류하라 그러면 이거는 거상이 아니라 그 실리프팅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쿠보님께서 안면 거상 수술하면서 얼굴 지방도 같이 뺄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얼굴에서 지방을 빼야 될 일이 있는 게 일단은 심부볼 지방, 우리 심세포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목 아래 지방 흡입, 아니면 전체적으로 피부랑 피하 지방이 두꺼운 경우에 지방 흡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리프팅 하면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조금 더 얼굴을 샤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수술 많이 합니다.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면 거상이라는 게 연부 조직을 올려서 밀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조직이 정말 안면 거상을 한다고 해서 완전 안면 거상의 목표는 더 예뻐지는 게 사실 아니라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면 거상의 목표예요. 젊었을 때 모양을 되찾는 거. 근데 얼마나 젊었을 때 지금 연세가 70이면 그로부터 한 15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20대, 30대를 기억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30대, 20대 초반은 말이죠. 얼굴에 꺼진 부분도 없고 뭐 아주 그냥 다 매끈해. 예. 아까 그 우리 왕조연의 젊은 그 데뷔작이래요. 그 영화처럼 얼굴이 매끈해. 그렇지만 30대나 40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70대 분이나 이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수술의 목표는 20대, 30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한 15년, 사실 연세가 많으실수록 효과는 훨씬 더 좋긴 하죠. 15년 전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거상을 하면서 모든 지방을 다 같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지방은 이렇게 좀 성근 조직이고 다른 조직하고 이렇게 따로 노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안면 거상을 하면서 얼굴 지방은 일부는 좀 빼요. 어떤 분들은 아니 지방이 꺼져서 문제인데 지방을 왜 빼느냐? 지금 꺼진 것을 채워주는 지방이 아니라 처진 부분의 역할, 볼륨 역할을 하는 지방층을 같이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미코님께서 안면 거상은 국소 마취로만 진행하나요? 부분 마취 안면 거상 수술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국소 마취를 우리가 부분 마취 똑같은 일단은 말인데 조금 혼동하신 것 같고요. 저희 일단 국소 마취가 부분 마취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소가 옛날 말이죠. 국소가 옛날 말이니까 네, 어쨌든 똑같은 말이고요. 안면 거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 베이스 하에 수술하는 부분에 아프지 말라고 국소 마취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랑 국소 마취를 같이 해서 진행한다. 그게 기본이다. 물론 전신 마취로 뭐 케이스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수면 마취에 수술을 하는 부분 국소 마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쌍꺼풀 수술할 때 그 성형외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수면 마취로 진행해서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면 마취가 사실은 이 정맥 주사에다가 약간 인제 의식을 잃게 하는 주무시게 해 주는 수면 마취를 하는 거죠. 그 우리 그 내시경 할 때 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이렇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때 쓰는 건데 성형 수술에서는 그때 뭘 하냐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국소 마취를 하는 거예요.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를 가지고 그때 마취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형 수술은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길죠. 그게 쌍꺼풀 수술이든 뭐 저기 뭐 이런 안면 거상이든 수술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그때 그 국소 마취가 대략 1 시간 정도는 버텨 주거든요. 그 부분 마취가 그 리도카인 부분 마취가. 여러분 그 치과에서 그 치아 치료받을 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이 국소 마취를 처음에 찌를 때 무섭고 아프잖아요. 그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주무시도록 만들어 주는 게 수면 마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소 마취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진짜 "참으세요." 그러고 주사 놓는 게 아니고 약간 주무시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주무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이라는 게 그냥 하나도 안 아플 때도 있고요. 조금 자극이 강할 때도 있거든요. 이 자극이 강한 순간에 조금 다시 주무시고 이렇게 옆에 이제 우리 마취과 원장님이 이렇게 고걸 조절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뜻인 거죠. 네. 진시민 님께서 최소 절개 안면 거상을 지인께서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원래 아는 안면 거상에서 절개만 최소로 한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더 안전한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어, 어, 사실은 최소 절개 안면 거상이 아마 이제 조금 안면 거상에서 절개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조금 원하는 부위만 줄여서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런 수술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안전하기는 사실 다 안전합니다. 둘 다 뭐 굳이 절개를 조금 작게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은 음 우리 수술에서 성형 수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형 수술에서 뭐 예전에 뭐 기사 나고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출혈이죠. 출혈. 예, 출혈이 될 경우에 그 출혈 자체의 양이 문제될 정도로 성형 수술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출혈이 이 기도를 막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여러분들 인제 얼굴 골격을 수술하는 그런 수술들이죠. 근데 안면 거상은 골격의 바깥쪽에서 하는 수술이에요. 안면 거상의 부작용도 가장 우리가 인제 설명을 드려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출혈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근데 출혈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안면 거상 했을 때 출혈로 인해서 그 고인 피가 이렇게 선지처럼 그 피부 아래쪽에 고여서 또는 스마스 아래쪽에 고여서 우리가 잡아 놓은 기껏 예쁘게 잡아 놓은 모양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출혈은 저절로 멈추고 또 골격의 안면 거상에서의 출혈은 골격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에어웨이 그 기도를 막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편인데 단지 출혈이 생겨서 피부 아래쪽에 피가 고이게 되면 모양을 망가뜨리고 회복 기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단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침습적인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 기저질환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저질환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그것들이 수술해서 괜찮은 건지 이런 안면 거상이라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네. 뽀잉뽀잉님께서 저는 중국 거주 중인 한국인인데 잠깐 들어가서 안면 거상을 하려고 합니다. 수술한 티가 많이 안 나고 자연스럽고 싶은데 흉터가 심하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네. 안면 거상은요, 수술을 제대로 잘 받으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수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개를 줄이려고, 아까 원장님이 설명했듯이 절개를 줄이려고, 절개를 줄인 상태에서 뭐 열심히 너무 많이 당기면은 주변 조직과 왜곡이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술한 티가 많이 나고요. 아니면은 안면 거상을 했는데 좀 안쪽은 안 당기고 피부만 당겼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안면 거상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한 티는 많이 안 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동안이 된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흉터 뭐 제 성형외과 의사라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흉터가 너무 고민이 된다 싶으시면은 우리가 흉터를 조금 줄여서 하는 안면 거상술도 아까 설명했듯이 있으니까 그런 거 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면 거상하시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흉터 문제하고 어색하죠. 큰 수술이니 그러니까 다른 동안 수술보다는 좀 적극적인 수술이니까 티가 나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절대 티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 나는 원인은 왜곡이거든요. 당겨짐 아까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당겨진 부분과 당겨지지 않은 부분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왜곡 현상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눈 주변을 이렇게 당겨오기 때문에 눈 자체는 당겨지지 않았는데 그 옆쪽은 당겨졌기 때문에 눈 모양이 어색해지는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절개선이 길면 길수록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흉터는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흉터가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흉터가 강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흉터가 약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우리 안면거상의 대상이 되는 조금 시니어 분들은 흉터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장매령님께서 안면 거상 질문은 아니고 제가 겹주름 쌍꺼풀이 있습니다. 약간 돌출 눈이시고 47세 2달 전에 이마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겹주름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이 어려운 수술인가요? 처음 성형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아마 이제 47세에 눈 수술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아마 눈처짐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눈처짐이 있으셨을 건데 아마 눈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눈썹을 이렇게 들면서 그거를 보상하시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그 보상하던 게 없어지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이 불편하다든지 눈이 덮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가 얇으시면 이렇게 겹주름이 몇 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눈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눈 처짐 수술을 조금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약간 눈의 모양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눈 처짐 수술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면 쌍꺼풀도 조금 깨끗하게 하나 만드시는 그런 수술들을 조금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겹주름이라는 게 결국 쌍꺼풀이 여러 개 있다는 거니까 그걸 모아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헤란 킴님에서 미국에 사는데 나가서 수술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회복하는데요. 이거 그냥 안면 거상 수술 오늘 주제가 안면 거상 수술이니까 우리가 심층 안면 거상술 전체 풀페이스 안면 거상술 기준으로 저희가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2주 생각하고 오시라고 일단 설명드립니다. 2주 네.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2주가 되면은 주변에 사실 이제 멍이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멍이 있지만 2주 정도 되면은 크게 무리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윤희님께서 우리 VIP 유닛님. 네. 배에 왕자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허리 디스크 탈출 재발해서 누워 있습니다. 성형수술로 왕자 근육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여자도 쉽게 가능한가요? 원장님 좀 해주시면 저는 이게 사실 경험은 사실 없어서요. 네. 왕자라는 것이 왜 네. 초콜릿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그 복직근, 그 배 앞쪽에 있는 근육이 운동을 해서 중간중간에 그 인대가 있는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근육은 늘어나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주변에 지방이 빠져서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변의 지방을 이렇게 약간 선택적으로 이렇게 초콜릿 복근의 주변 부분을 테두리를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복근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방 흡입을 복부에 하시면은 좀 더 이 초콜릿 복근, 그러니까 왕자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성형수술만으로 왕자가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어렵죠, 조금. 그러니까 다만 여자분들은 목표도 그만큼 적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복부에 지방 흡입하시면 좀 더 그 아래쪽에 있는 복직근이 잘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PLPL 공구님께서 아버님이 60대시고 얼굴 처짐 심하시고 눈 밑에 지방도 많으십니다. 처음에 이번에 수술해드리고 싶은데 덜 힘들지 않은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거상 수술이 있을까요? 수술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일단은요 60대시고 눈 아래 지방이 많으시면은 요거는 아마 근데 60대시면은 이제 피부도 많이 남으실 거예요 눈 아래. 그거는 이제 하안검 수술 하시면 되고요. 하안검 수술은 비교적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얼굴이 이제 처진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리프팅 하려면 안면 거상 수술을 하셔야 되죠. 아마 남자분이시고 60대시면 사실은 아마 남는 잉여 조직이 굉장히 많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도 좀 두껍고. 그래서 얼굴은 아마 조금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면 안면 거상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힘들지 않은 거상수술 그냥 네 안면 거상수술 뭐 견딜만 합니다. 제 생각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게 성형수술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제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게 인제 수술비의 가성비보다도 내가 이 정도를 붓고 이 정도의 좀 리스크죠. 리스크를 감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느 거냐. 그랬을 때 하안검 성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요즘에 그러니까 젊은이 아니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시술이고요. 조금 더 용감하게 거상 수술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추천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네. 블루 버틀님께서 혹시 안면 거상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안면 거상 수술의 특성상 뭐 아주 많이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뭐 2번, 3번 수술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 안면 거상은 기본적으로 아까 심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심층이라고 해도 골격의 바깥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출혈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아래쪽까지 영향을 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은 여러 번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달리안님께서 흰머리가 많으신 분이고 염색을 안 하고 밖에 다닐 수가 없어서 안면 거상 수술 후에 염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은 사실 수술 전에 염색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뭐 놓치셨다 그러면은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저는 한 달 정도 뒤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3주, 한 달, 뭐 3주 정도면 뭐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비읍디그 시오님, 부드시님께서
얼굴 처짐이 나이가 들어서 심해졌는데 켈로이드 피부여서 수술이 고민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일단은 얼굴은 이제 귓볼 말고는 켈로이드가 잘 생기지 일단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실제로 켈로이드가 아니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켈로이드 자기 피부라고 하시면 제가 좀 흉터를 좀 갖고 계신 흉터를 좀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럼 대부분 아니신 켈로이드 흉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네. 켈로이드시라도 흉터가 적게 발생하는 현상이 또 좋든 싫든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보고 웬만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피부 네. 살성 따지지 않고.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남은 질문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